삼각지에 있는 맹학교고요. 여기서 우리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하고 있는 우리 안마사 회원들이 1년에 한번 보수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저도 이곳으로 찾아왔습니다. 사람이 굉장히 많고요. 지금 밖에까지 다 줄을 서고 있네요. 여기서 구독자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안녕하세요. 안 받으셔? 저기까지 줄이 서 있어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강의가 있는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접수를 하고요. 강의도 들어볼게요. 우리가 어떤 것을 통해서 할 수 있을까? 웃음에 대한 부분,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와, 그러면 그 행복한 이유가 어떤 이유세요? 네? 와, 저 오늘 막 마음이 계속 찌릿찌릿하고 있는데 지금 이 가슴이 어떠세요? 왜 행복하세요? 정말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 이유. 고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은 얘기합니다. 행복하다는 의미는 내 마음에서부터 비롯이 되죠. 내가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 있을 때 결국 그러한 것을 내가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건 나의 선택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이제 전문가들도 얘기를 하고 많은 이제 박사님들이 얘기하는 건 정말 우리가 삶에 있어서 그 선택은 내가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아까도 뭐 얘기를 했지만 계속 긍정적인 지금 메시지를 좀 멀게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가 계속 우리 삶을 행복하게 갈 수 있는 그 녹차점을 가져다 줄 수 있죠. 근데 항상 불평만 하고 막 이러시는 분들을 보면,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은 말을 통해서도 자기 표정을 통해서도 그런 게 바로 나오지 않은가. 결국 그분의 삶은 불행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그 행복과 불행의 차이는 다름 아닌 나의 마음 인식이죠. 그런데 이러한 행복을요 멀리 찾으려고 해요. 멀리. 김재동 씨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찾으려고 그 행운이라는 걸 찾으려고 그렇게 네이클로버를 찾아서 돌아다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네이클로버를 찾으려고 돌아다니다가 결국 우리 주변에 수많이 있는 새클로버를 막 밟고 다닌다. 이런 얘기를 한 걸 보고 정말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서도요, 결국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한 삶의 기준, 과연 연구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실질적으로 이것을 연구를 했습니다. 어디에서 연구했냐면 하버드 대학에서 1938년부터 75년 동안 700명의 남성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피를 뽑기도 하고 뇌를 촬영하기도 하고 그들의 가족과 상담도 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세 사람의 연구진들이 바뀝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돈? 명예? 인기?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런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지만 이제 조금 연세가 드신 분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뭐 건강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 하버드 대학에서 내린 결론입니다. 관계이다라고 얘기해요. 행복의 비밀. 사람과의 관계이다. 이 관계, 성악가자 뮤지컬 배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내가 좋아하는 거, 물론 노래도 잘하고 뭐 음식도 좋지만 말을 너무 예쁘게 하더라고요. 남성인데 너무 예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냐면 우리가 이제 뭐 기분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때로는 막 부정적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야 뭐 해 뭐 이렇게 생각대로 막 얘기하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특히 뭐 가족 간에 친구 간에 또 친한 사람들에게 어떤 내가 이제 기분이 좀 언짢다고 해서 그거를 막 말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표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표현을 좀 잘하시는 분들, 좀 긍정적인 언어를 갖고 정중하게 표현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정말 그 사람의 인격을 정말 말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딱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살면서 막 생각나는 것들 있잖아요. 말하면서 가족관계든 친구관계든 누구든 생각대로 말하지 마시고요. 바램으로 바꿔서 얘기하시면 돼요. 너 왜 그러냐?
왜 그렇게밖에 못해? 뭐 이런 거는 내 생각대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속에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늦게 올 때는 얘기를 먼저 사전에 전화를 해주면 좋겠어이잖아요. 그거를 난 이런 부분이 좀 힘드니까 이렇게 바꿔서 좀 늦게 올 때는 미리 연락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바람으로 바꿔서 정중하게 얘기한다라면 크게 우리가 갈등하는 데 있어서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네, 이 말이라는 수단, 여러분들이 하는 말, 평소에 어떤 말을 사용하시나요? 여러분들의 하는 말이 독약이 아닌 보약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하는 말로 벽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벽을 허무는 사람이 된다면 결국 우리 삶이 더욱더 건강해지고 행복해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소통의 방법 세 번째는요. 바로 이거입니다. 뭐죠? 공감, 경청. 이거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이 사람은 1954년 이 별과 그러면 우리가 불행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성을 한번 찾아보자. 어떤 특성을 갖고 있었을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부정적으로 비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흉을 본다. 네. 그래서 노이로제 한자들 보면 그렇잖아요. 뭐뭐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하면서 흉을 보면서 막 얘기하는. 반대로 정말 행복한 사람들,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의 장점을 발견을 하고 그거를 칭찬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소에 칭찬 잘 하시나요? 그것도 연습이에요. 안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마음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까 표현을 잘해야 하고 하는데, 우리 남편이, 다른 건 다 뭐 99점 되는 이제 남편인데, 딱 하나! 못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제 마음에 약간 빈자리가 있어요. 뭘까요? 표현을 잘 못해요. 표현을 정말 약해요. 그래서 A, B, C, D 이걸 알려주면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프로포즈 할 때도 다 써줬어요. 뭐 목걸이, 꽃, 좀 약간 이런 얘기가 좀 부끄럽지만 이런 거 통해서 뭔가를 해라 이렇게 써줬을 때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실제로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표현을 정말 못하거든요. 근데 항상 그래요. 제가 그게 너무 좀 서운하다 이런 얘기하면 꼭 말합니다. 70살 동안 잠자는 데는 23년이 걸린대요. 그리고 일하는 데는 26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고요. 양치질하고 화장실 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데는 3년 반. 근데 화내는 시간을 계산해본 거예요. 화내는 시간. 여러분들 보니까 2년 정도 화내는데요. 2년 정도. 그런데 우리가 웃는 시간을 하루에 10번 정도 웃으면은요, 그 시간이 5분도 채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5분을 평생을 70까지를 계산을 해봤더니 며칠이냐면 88일인 거야. 너무 인색한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화내는 시간보다 훨씬 더 인색한 게 바로 웃음이라고 하네요. 잘 웃는 사람이 못 웃는 사람에 비해서 얼마나 오래 살까요? 실질적으로 이거는 연구가 밝혀졌습니다. 12년 빠르게. 네. 그거보다 좀 작습니다. 8년입니다. 8년.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웃음이라는 거를 여러분들 빼놓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뭐 다이어트 하려고 에어로빅도 하시고 그쵸? 다이어트 약도 먹고 그죠? 막 그렇게 하시는 노력도 하시고 그리고 막 해충한다고 여러 가지 좋은 약도 드시잖아요. 영양제 같은 거. 웃을 만큼 좋은 게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웃으시면 돼요. 인간이 체온이요 36.5도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 첫 번째는 세균을 막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미국에요 아인슈타인 대학이라고 있는데 그 대학의 한 박사님께서 미국 전역에 있는 한 거기에 이제 발표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인간이 면역력을 가장 좋게 하는 그 체온 온도가 35.5에서 35.9에서 37.7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딱 중간은 몇 도예요? 36.5도 정도 되잖아요. 왜 면역력이 굉장히 좋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1도만 만약에 낮게 되잖아요. 1도만 낮추면 면역력이 30%나 떨어진대요. 그리고 암 환자들 있잖아요. 암 세포가 가장 활발하게 이제 발생하는 그 온도를 측정해 봤더니 35도. 그래서 웃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체온을 높여주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365일, 36.5도잖아요? 네, 365일 뭐 하자? 웃자는 거죠. 매일. 웃자. 그래서 한 단체에서 웃음의 날을 제정을 했대요. 언제 정했을까요? 내년 3월 6일 5시 이렇게 되면은 이 웃음의 날로 제정해서 여러분들 웃음을 다 같이 좀 연다라고 하네요. 얼굴 여러분들 평소에 어떤 얼굴이세요? 입꼬리가 올라간다 계속. 네. 내려가는 사람들도 있고 올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려가는 사람들 보면은 그분하고는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다. 뭔가 삶이 우울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하게 됩니다. 얼굴이라는 이 얼은요, 정신, 영혼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굴은 통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즉 얼굴은 나의 영혼, 나의 정신의 뭐죠? 통로다. 그래서 나이 40이 되면 자신의 얼굴을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한 후보 장관을 추천받는 과정에서 퇴짜로 놓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 이유를 봤더니 자기 얼굴 관리가 하나도 안 된다. 그 얼굴 관리가 안 되는데 어떻게 나라를 관리를 하겠나 하고 퇴짜를 놨다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우리의 이 웃음이라는 거, 미소라는 건 굉장히 우리 삶에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하죠. 강사님 뭐 무슨 일이 있어야 좋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윌리엄 제임스는 뭐라고 하죠?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뭐 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 뿐만 아니라 복이 오기 때문에 내가 웃는 것이 아니라 뭐더? 그렇죠. 웃기 때문에 복이 온다. 그리고 우리가 막 이렇게 웃음 치료로 막 박장대소로 포문철도 이따가 할 건데, 그런 사람들 보면 아니 웃기지도 않는데 뭐 개그 프로나 보면 내가 웃을 수 있는데 그냥은 못 웃겠다. 왜 저렇게 웃지? 저도 국제웃음치료협회에서 웃음치료지 자격증을 받으면서 오늘은 재미있는 강의로 웃음치료 강의가 있었고요.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있네요. 나왔나 해가지고